안녕하세요. 리스펙 성형외과에서 중안면부 수술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공정식 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코 성형은 개인마다 수술 직후에 붓기가 정도 차이가 크더라고요. 많은 분들이 궁금증이나 오해 같은 게 좀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다른 수술에 비해서 코 수술이 유달리 붓기가 많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딱 정확하게 그런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코 수술 중에 출혈이 일어날 가능성은 꽤 많다. 왜냐하면 코에는 코 벽 점막을 형성하는 점막층에 우리 몸에서 단위 면적당 가장 많은 혈관이 분포하는 조직 중에 하나인 혈관 네트워크들이 있기 때문에 수술 중에 그런 네트워크들이 손상을 받거나 하면 출혈이 좀 과다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많고, 이 출혈들이 결국에는 붓기로 연결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코 수술에 좀 많이 부어 보인다, 혹은 뭐 출혈이 좀 많이, 코피가 많이 난다 라는 현상들이 다른 부위의 수술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있을 수 있다.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는 우리가 출혈이 있을 수 있다. 다만 수술 범위가 좀 작고 첫 수술이나 뭐 이런 경우는 그런 것들을 좀 최소화시키면서 접근하기 때문에 붓기가 좀 적을 테고, 수술 범위가 넓고 구축이나 혹은 재수술, 여러 번의 재수술이 반복됐던 경우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더 높다.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붓기가 심하면 수술이 잘못된 거 아니냐, 좀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이 많던데 맞는 말인가요? 수술이 잘못되면 출혈이 많고 수술이 잘 되면 출혈이 없다라는 개념은 조금 극단적인 개념이고,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안쪽에 그 혈관의 네트워크를 지나치게 많이 손상시키면 원치 않은 출혈이 너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일정 부분의 출혈은 구조상 어쩔 수 없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성분이 코 수술을 주로 많이 하니까 생리 전후의 어떤 호르몬 변화가 지혈의 작용을 방해하기 때문에 출혈이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지혈이 늦어지니까 자꾸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수술이 잘못돼서 그렇다는 건 코에서는 이 출혈의 여부를 일부러 피를 많이 내기도 어렵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원인들이 코 수술의 출혈과 상관이 있다라고 보는 게 더 맞겠죠. 코 수술 최종 모양 같은 경우는 붓기가 빠지면 이제 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은 붓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출혈이기 때문에, 초기 출혈은 사람에 따라서 조금 더 있는 사람도 있고 덜 있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서 한 2주쯤 되면 거의 이제 초기 출혈에 의한 붓기는 일정 부분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 초기 출혈이 많았던 사람들은 흡수되는 시간이 좀 더 걸리기 때문에 빠졌을 때 모양이 딱 파이널하다라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2주째 잘 빠지고 온 사람들은 그 모양이 굉장히 최후 모습과 비슷하게 점점 보여지는 경우도 많이 있다. 그래서 2주쯤 됐는데 좀 붓기가 있고 출혈이 조금 덜 빠졌다, 그래서 이 모양이 내 마지막 모양이 아닌가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 더 빠질 여지가 있으니까. 첫 48시간은 이제 냉찜질을 해야 하고 그 뒤에는 온찜질을 해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붓기에 출혈이 가지는 이유를 이해하면 이 과정이 이제 쉽게 이해가 되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초기의 붓기는 출혈이 굉장한 영향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초기의 찜질은 지금 지속되는 출혈을 멈추게 하는데 포커싱이 돼야 되고, 주변의 전체적인 온도를 낮춰줌으로 인해서 기존 출혈의 혈관을 수축시키면 나오던 피들이 점점 줄게 되겠죠. 이 개념으로 초기에는 냉찜질을 하게 되는 거고, 지혈이 다 끝난 상태라면 다시 이제는 기존에 나와있던 출혈 양들을 혈관들 사이로, 조직 사이사이로 다 흡수시키기 위한 과정에서 혈관 확장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혈관 확장은 우리가 추울 때 손끝이 하얗다가 따뜻한 데 들어가면 다시 빨갛게 돌아가는 것처럼 온찜질로 바꿔서 혈관을 확장시키고 흡수를 증가시켜서 기존에 나와있던 붓기를 좀 뺀다. 그걸 이해하면 찜질을 왜 이렇게 바꿔야 되는지는 이제 이해가 쉽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완벽히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코 붓기를 최대한 빨리 빼고 싶으면 일상생활에서 좀 지켜야 될 부분이 있을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 부위의 혈류량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유도하는 게 사실은 제일 1번이에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 찜질만큼 좋은 방식은 없다. 찜질로 온도 변화를 통해서 직접적인 출혈을 관리하는 방식이 붓기 관리에 가장 좋은 거고, 지혈과 관련된 약물이나 보조식품은 자제하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같이 꾸준히 먹고 있는 약을 일주일 정도 금지한다든지, 혹은 우리가 보조제로 먹고 있는 각종 비타민이나 오메가3 이런 보조제들을 수술하시는 전문의 선생님과 상의를 통해서 일주일 정도, 꼭 필요한 게 아니면 스킵하는 방식으로 지혈을 관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흔히들 많이들 하시는 방법이죠. 붓기 빼는 약이라고 먹는 각종 보조식품들이 있습니다. 이 식품들, 뭐 호박즙을 비롯해서 보조식품에 해당되는 붓기를 꼭 빼주는 것처럼 하는 것들의 대부분은 이뇨작용과 관련된, 어디 사고 올게. 그 방식이 사실은 전체
전체적인 우리 총량을 봤을 때 붓기가 빠지는 거에 도움은 줄 수 있지만 실제 우리가 불필요하게 내 몸에서 잘 돌아가고 있는 다른 조직의 수분량을 강제로 빼는 전체적인 몸의 컨디션을 더 다운시킬 수 있는 경우가 있겠죠. 수술 후에 먹는 보조제를 가볍게 먹는 거는 추천할 수 있지만 반드시 먹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거는 아니다. 일정 부분 하루 이틀 냉찜질을 해서 출혈이 어느 정도 멈추고 나면 가벼운 걷기는 결국에는 우리 이제 심장 활동을 더 도와주기 때문에 강력한 이제 심장의 기능으로 혈류순환을 좀 더 부드럽게 하고 따뜻한 찜질을 바꾼 후에 전체적인 흡수를 도와주는 이런 방식. 다만 초기에 뛰는 거는 안 된다. 이게 붓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과정이 되겠습니다. 코 수술에 관련된 붓기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해 봤는데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스펙 성형외과 권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